호주 물리치료사요? 안정적인 직업 맞습니다. 연봉 괜찮고 워라밸 있고 그리고 해외에서 전문직으로 사는 삶. 그런데 호주 물리치료사로 일을 한 지 제가 6년 차가 되다 보니까 예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단점들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지금 일을 하는 중인데 잠깐 쉬는 시간이 생겨서 호주 물리치료사 6년 차가 느낀 현실적인 단점 3가지 한번 여러분들과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감정 노동이 생각보다 크다는 겁니다. 사실 물리치료사 하면 많은 분들이 몸을 진짜 많이 쓰는 직업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근데 이제 연차가 쌓이면서 그리고 내가 어떤 치료를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사실 많은 치료사분들이 저희가 하는 세션에 수기 치료만 있는 게 아니라 운동도 하고 드라이 니들링도 하고 머신도 하고 이렇게 조합을 해서 하기 때문에 몸을 아낄 수 있는 방법은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연차가 쌓이면서 사실 몸보다 이 멘탈이 힘든 날이 훨씬 더 많더라고요. 내 시간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들 때문인 것 같아요. 저희 학교 때도 보면 항상 지각하는 친구가 지각을 하잖아요. 저희는 이 세션 자체가 특정한 시간대로 가기 때문에 한 환자가 늦게 오게 되면 뒷부분이 다 밀리게 돼 있어요. 근데 꼭 늦게 오는데 너무 당당하신 분들 또는 10분 전, 1시간 전, 3시간 전에 항상 세션을 취소하시는 분들 그리고 저희는 이제 진료 시간 특성상 이 환자분들과 되게 많은 이야기를 나누게 되거든요. 이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에 자신의 얘기 아니면 치료랑 관련된 이야기, 생활 습관 이야기 이런 거는 진짜 웰컴이에요. 저는 사람들이랑 얘기하는 것도 좋아하고 사람들 가는 모임을 되게 좋아해요. 근데 이제 이 시간 동안에 사실 치료에는 그렇게 많은 관심이 있지 않으시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 이야기 또는 뭐 이성들의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근데 이런 이야기를 한두 번이 아니라 진짜 매 세션당 듣다 보면 난 더 이상 어떻게 반응을 해줘야 될지도 모르겠는데 진짜 이런 부분에서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제가 이제까지 이제 일한 6년 차를 돌아봤을 때 저도 사람인지라 진짜 이 일 그만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럴 때 보면 이 일이 너무 힘들기보다는 이 사람한테서 오는 스트레스로 제가 지쳐서 이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주변에서도 어렵게 유학하고 호주 물리치료사가 됐는데도 뭐 몇 개월, 몇 년 이후에 그만두고 다른 길을 찾는 분들도 봤어요. 그래서 느낀 건 물리치료사는 사람을 좋아해야 오래 갈 수 있는 직업인 것 같아요. 단순히 연봉이 높다, 해외 전문직이다 라는 말만 듣고 오면 생각보다 빨리 지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결국 영어 스트레스는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물리치료사로 일을 한 지 6년 차가 됐으니까 눈치가 엄청 늘었죠. 그래서 뭐 보험사에 레터 쓰는 거, 환자들이랑 이야기하고 전화하는 거, 리포트 쓰는 거는 크게 엄청 두렵지도 않고 시간이 많이 걸리지도 않아요. 그럼에도 매일매일 일하면서 느끼는 거, 내 영어가 진짜 부족하구나. 환자한테 설명하다가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날 때도 있고 내가 환자한테 다 설명을 해줬는데 집 가는 길에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그 느낌이 이 환자한테 딱 전달이 됐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한국어도 비슷한 단어가 많지만 사실 그 비슷한 단어도 각각의 뉘앙스가 다르잖아요. 물론 영어도 그런 게 있을 텐데 제가 그런 뉘앙스까지를 알아채리지 못하고 그냥 말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안 된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면 진짜 많이 좋아져요. 그런데 나는 영어가 모국어가 아니기 때문에 이 영어 스트레스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다는 점 이걸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세 번째는요, 생각보다 이 물리치료사로서의 그 끝이 빨리 보인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해하지 말아주세요. 제가 이제 물리치료사로 일한 지 6년 차라고 했고 아직 10년 차, 15년 차가 아니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느낌입니다. 그런데 물리치료사로 일을 몇 년 동안 해보신 분들은 공감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적응하느라 너무 바빠요. 다큐멘테이션 하는 것도 배워야 되고 그 환자랑 30분, 45분 그 하는 사이에 평가하고 문진하고 치료하고 이걸 따다닥 해야 되기 때문에 배우느라 엄청 정신이 없거든요. 그러면서 어느 정도 지나면 연봉도 자연스럽게 올라가고 자신감도 생기고 안정적이게 됩니다. 그럼 이제 그때 생각이 들어요. 이 다음은 뭐지? 난 뭐 해야 되지? 이제 물론 클리닉에서 시니어 피지오가 되면은 케이스도 더 많이 쌓을 수 있고 주니어 피지오도 멘토링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죠. 근데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막 드라마틱하게 바뀌는 건 없더라고요. 그리고 특히나 개인 클리닉에서는 이 연봉이 내가 환자를 얼만큼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결국에는 내가 이 일을 10년, 20년 이렇게 쭉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항상 고민이 생기는 것 같아요. 단순히 환자를 보는 것보다는 내 전문성을 어디 쪽으로 가져가야 할까? 제가 보니까 어떤 분들은 비즈니스 쪽으로 가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우먼 셀스나 스포츠 쪽으로 더 깊게 이렇게 좁게 가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교육이나 멘토링 쪽으로 빠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근데 물리치료사의 장점은 저는 안정성에 있다고 생각해요. 사실 전 세계적으로 지금 경제가 안 좋기 때문에 저한테 오는 환자분들도 자기가 정리해고를 당했다고 몇몇 분들이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분들이 다시 재취업을 해야 되는데 취업 시장이 그렇게 좋지가 않대요. 그래서 최소 6개월 정도는 다시 구직을 하는 경우를 봤어요. 그런 걸 보면 호주 물리치료사는 상대적으로 더 안정적인 직업인 건 맞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런 안정성 안에서도 내 방향성은 결국 내가 계속해서 만들어 가야 하는 직업인 것 같아요. 그러면 많은 분들이 또 물으시겠죠? 다시 돌아가도 호주 물리치료사를 할 거냐? 물론 그거는 비자가 있냐 없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 같긴 한데 저는 아직까지는 다시 돌아가도 호주 물리치료사를 선택을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러한 영상을 찍는 이유는 무조건 좋은 점만 바라보지 마시고 현실적인 부분도 같이 보시고 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안녕!